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 행복인생 라디오입니다. 요즘 사람들과 말하다 보면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으세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 요즘은 괜히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하다가도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도 심지어 오랜 친구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나중에 혼자 곱씹으면서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고 되짚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대화가 어려워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좀 거칠어도 말투가 좀 직설적이어도 저 사람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갔습니다. 말의 뜻을 헤아리려 했고 좋은 의도면 충분했습니다. 말보다는 마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말의 의도보다 말이 주는 느낌이 먼저 작동합니다. 말의 속도도 빨라졌고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졌고 받아들이는 기준 자체가 변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에게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반응하지? 하고요. 사실 요즘 대화가 어려워진 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같은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참아야 해 하는 체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만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대화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왜 요즘 사람들과 대화가 더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손주가 집에 놀러 왔는데 유독 말이 없고 방에만 있더랍니다. 걱정이 되어서 방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손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친구들이랑 안 놀아. 밖에 나가서 좀 뛰어놀지.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시잖아요. 손주 걱정에 건넨 말입니다. 그런데 손주가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왜 자꾸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 순간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걱정해서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지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손주한테 말 거는 게 더 조심스러워졌답니다. 이런 일,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며느리한테 요즘 애들 밥은 잘 먹이니? 하고 물어봤다가 간섭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들한테 그 일은 그만두고 좀 더 안정적인 데로 가면 안 되겠니? 했다가 아빠는 제 인생을 믿지 않으시네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버릇이 없어 했다가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해서 관심 있어서 도움 주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왜 이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의도와 해석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말하는 사람이 담은 의도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른 겁니다. 1970년대에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의 내용, 그러니까 실제로 한 말의 뜻은 전체 메시지의 7%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이 38%, 표정과 몸짓이 55%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도 목소리 톤이나 표정에서 다른 느낌이 전달되면 듣는 사람은 그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이 말을 따뜻한 톤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하면 나한테 관심 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좀 답답한 어조로, 미간을 찌푸리며 하면 나한테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전자로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후자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즘 세대는 말의 느낌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말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면 괜찮아 했습니다. 말이 좀 거칠어도 톤이 좀 강해도 저 사람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세대는 말의 느낌, 뉘앙스, 숨은 의미를 먼저 읽습니다. 말 자체보다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이 말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좀 뛰어놀지라고 말하면 요즘 세대는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밥은 잘 먹이니? 라고 물으면 너는 엄마 자격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겁니다. 대화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가족이니까, 이웃이니까, 어른이니까 그 관계 안에서 말이 좀 거칠어도 이해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먼저입니다. 관계보다 나 자신이 먼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따집니다. 말이 곧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말했지만 상대방은 간섭, 무시,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살 수도 없고 모든 걸 참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대로 전하면서도 상대방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침묵할 필요도 없습니다. 존중받으면서 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딸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너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네. 고기 좀 줄이고
채소 많이 먹어야겠다. 그리고 요즘 너무 늦게 자는 것 같던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아. 엄마 말대로 해봐. 딸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미리미리 관리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저것 다 지시하지 마세요. 이분은 서운하셨답니다. 지시한 게 아니라 조언한 건데 건강 챙기라는 말이 왜 그렇게 들릴까 하고요. 또 다른 분은 사위한테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명절에 온 사위가 와이셔츠를 구겨서 입고 왔더랍니다. 자네, 와이셔츠는 다림질해서 입어야지. 그리고 구두도 좀 닦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옷 관리를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야. 사위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외모 관리도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위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그 후로는 명절에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더랍니다. 우리는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 리액턴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잭 브렘이 발견한 건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반발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이 너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느낌을 주면 듣는 사람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실험을 하나 해봤답니다. 대학생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내용의 건강 정보를 줬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들은 그룹은 그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들은 그룹은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한다는 말은 자기 선택권을 빼앗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조언과 충고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른이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게 관심이고 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세대는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어른이라도 자기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 요즘 세대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말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조언과 간섭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 그 경계는 아주 얇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면 그건 간섭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나를 못 믿는구나 라고 느끼면 그건 불신이 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주는 느낌이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할 순 없습니다. 경험도 많고 세상 이치도 아는데 그걸 나눠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적십니다. 그러면서도 만물을 살립니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해라고 강요하면 상대방은 막힙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더라 하고 흘려보내면 상대방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나눠주되 강요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전하되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더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 방법도 좋은데 이런 방법도 있어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침묵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은 간섭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을 바꾸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전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조언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조언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친구가 손주 자랑을 하더랍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영어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 공부도 잘하고 참 똑똑해. 그래서 이분도 자기 손주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우리 손주는 그런 건 잘 못하는데 그래도 착하긴 해.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며느리 표정이 이상해지더랍니다. 어머니,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다른 애랑 비교하세요? 이분은 깜짝 놀라셨답니다.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 손주 이야기 나와서 우리 손주 이야기도 한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사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옆집 사위는 벌써 집도 사고 차도 바꿨던데 자네도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격려하려던 마음이었습니다. 옆집 사위처럼 잘 되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인어른, 저는 제 속도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위가 집에 올 때마다 어색해졌답니다. 우리는 격려했습니다. 더 잘 되라고 힘내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비교당했다고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럴까요? 심리학에서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발견한 건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비교 자체가 독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 3가지 방식으로 피드백을 줬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내가 그린 그림이 참 좋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내가 그린 그림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 그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같은 아이들에게 다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그림 실력이 늘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즐거워했고 더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 다른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칭찬받았던 그룹은 오히려 그림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다음에도 1등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비교는 당장은 자극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비교가 동기부여였습니다. 저 친구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옆집 애는 벌써 성공했는데.
너는 뭐 하니? 이런 말이 분발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비교를 들으면 나도 해야지 하고 힘을 냈습니다. 남한테 지기 쉬워서 더 잘하고 싶어서 비교가 오히려 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세대는 비교를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대로의 가치가 있는데 왜 남과 비교하는 거지?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지?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이 됩니다. 며느리한테 옆집 며느리는 애를 이렇게 키우던데 하면 며느리는 나는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거네요 라고 받아들입니다. 아들한테 친구는 벌써 승진했는데 너는 하면 아들은 나는 실패자라는 거네요 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지금 충분하지 않아. 너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너는 그대로는 안 돼. 우리가 격려하려던 마음은 사라지고 비난하는 말로 바뀌어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당한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잘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못합니다. 그 비교 속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손주한테, 자녀한테, 사위나 며느리한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 애는 이렇게 하던데 너는이 아니라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벌써 저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너 요즘 많이 노력하는구나 하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걱정, 같은 격려를 해도 비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되라고, 더 잘하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만 전하면 됩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속도대로 가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든 너는 너대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은 그대로 전해지면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더 잘 전달됩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다며 울먹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뭐 대수야. 친구끼리 싸우는 거야 당연한 거지. 금방 또 친해질 텐데 뭘 그렇게 속상해해. 할머니 때는 그보다 더한 일도 많았어. 손주를 달래려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는 손주가 안쓰러워서 별것 아니라고 말해주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손주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할머니는 무슨 말을 잘못했나 싶으셨답니다. 또 다른 분은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겪으셨답니다. 며느리가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길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참고 견뎌야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격려하려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고
강하게 이겨내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그 이후로는 직장 이야기를 아예 안 하더랍니다. 우리는 위로했습니다. 힘내라고,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로받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럴까요? 심리학에서 감정 인정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90년대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 연구한 건데,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그 정도는 별것 아니야, 다들 겪는 일이야 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정말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두 그룹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별것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은 그룹은 스트레스 수치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반면 힘들었겠다라는 말을 들은 그룹은 스트레스 수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별것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부정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힘든데 별것 아니라니. 그럼 나는 과민 반응하는 거네? 나는 나약한 사람이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괴로워진 겁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참았고 속상해도 넘겼습니다. 별것 아니야, 견뎌라는 말이 힘이 됐습니다. 그게 강인함이고 성숙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정도는 별것 아니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별것 아니야, 넘어가 하고 말하는 게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세대는 감정을 인정받길 원합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건 정말 힘들어서입니다. 그 힘듦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손주가 친구와 싸워서 속상해요 라고 하는 건 할머니가 그깟 거 가지고 뭘 그래 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친구랑 싸우면 정말 마음 아프지 하는 한마디를 원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건 그 정도는 다들 겪어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고 들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별것 아니야 라는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너는 과민 반응하는 거야. 나는 내 고민을 이해 못해. 우리는 위로하려던 건데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상대를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힘듦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듦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손주가 친구와 싸워서 우는 건 그 나이에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손주한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입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겪는 일이라고 해서 며느리의 고통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별것 아니야, 대신 정말 힘들었겠다 하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기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힘들어해도 괜찮다는 걸, 속상해해도 괜찮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인정받으면 그 감정이 저절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괜찮아라고 말할 때보다 힘들었구나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정말로 괜찮아집니다. 위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결국 우리가 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네, 우리가 말을 못하게 하는 거네 하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침묵하라는 게 아닙니다. 눈치만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은 소중합니다.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은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상대방이 우리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어? 를 어떻게 된 거야? 로 바꾸는 것. 우리 때는 이랬는데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로 바꾸는 것.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로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화의 물결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말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말이 좀 거칠어도 톤이 좀 강해도 저 사람 원래 그래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의 느낌이 먼저 작동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랑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도 상대방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은 의도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말의 톤과 느낌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조언은 소중하지만 조언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간섭이 아니라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과거 경험은 귀하지만 과거에 묶어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때는이 아니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지혜가 잘 전달됩니다. 왜? 라는 질문은 추궁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괜찮아? 로 바꾸면 관심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 통제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되 결정은 상대방에게 맡기면 됩니다. 칭찬할 때는 온전히 칭찬만 해야 합니다. 잘했는데, 그런데 라고 하면 지적만 남습니다. 별것 아니야는 위로가 아니라 무시입니다. 힘들었겠다고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진짜 위로입니다. 답을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기다려주면 상대방은 자기 방식대로 답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을 전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되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60대, 70대라는 나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짐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기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어른. 고집 부리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어른. 말을 바꿀 줄 알면서도 마음은 한결같은 어른.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일 자녀한테 전화할 때, 왜 요즘 집에 안 와? 가 아니라, 요즘 바쁘구나. 언제 시간 나면 얼굴 보자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손주한테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가 아니라, 요즘 어때? 학교 생활은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을 때, 간이 좀 센 것 같은데가 아니라, 고마워, 정성이 느껴져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상대방에게는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다만 조금만 다르게 말하면 그 말이 사랑으로 전달됩니다. 우리에겐 수십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를 맺어온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조금만 다르게 나눠주면 우리는 여전히 관계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조금만 바꾸면 되는구나. 말 한마디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행복 인생 라디오였습니다.